안녕하십니까. 9월 2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장고는 913만원이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. 오늘은 그 매매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. 조금 잃었다가 뭐 벌었다가 이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됐습니다. 시장이 불안해 보여가지고 선뜻 매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시장 방향도 제가 예측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. 상승 종목도 지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해서 잘 모르면 쉬자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매매 좀 하다가 마지막에 장 끝날 때 다 팔고 그냥 정리를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수익 손실 없이 그냥 마감을 했고요. 그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거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상황이 판단하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. 지금 환율이 지금 1414원까지 갔거든요. 지금 1400원 설마 1400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1400원을 넘어서 1414원까지 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많이 지금 판단이 어렵고요.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그냥 쫙 두섭씨 그냥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.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에 미정씨가 연준에서 그 0.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. 3개월 연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고요. 이게 이제 분명히 자체는 악재로 봅니다. 금리를 0.75포인트면 지금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빅스텝 했을 때 0.5포인트 올리는 게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느낌으로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자이언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. 1% 올리면 울트라까지 있는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 부분인데요. 한 번에 올리는 그 수치치고는. 근데 이걸 3개월 동안 연속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금리가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분명히 악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판단하는 악재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0.75포인트 올릴 것 같다는 쪽으로 예상한 사람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. 최근에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한 0.3% 더 높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연준에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이렇게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것이 맞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건 악재인데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요. 대충 이야기가 지금 원래 앞으로 3개월이 남았죠. 10, 11, 12,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한 1%포인트를 더 올릴 것 같다. 이런 정도로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%를 3개월치로 나누면 대충 뭐 0.5포인트, 0.25포인트, 0.25포인트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0.5, 0.5 하고 그 다음 한 달 안 하거나 뭐 이런 느낌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대충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3개월 연속 했으니까 다음 달은 조금 적게 올리지 않겠느냐. 0.5포인트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고 물가가 좀 잡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0.2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해 버리게 되면 금리 인상은 악재인데 그 재료 노출 이런 개념이죠.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시장이 흘러가는 건 조금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 그 연준에서 금리 발표 나왔을 때 그때 이때거든요. 지금 흐름이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쭉 빠졌다가요.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렸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현상입니다. 그게 0.75포인트 인상하니까 악재다 그러고 던졌는데 이제 그 다음 동작에서
그 악재 해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이제 적게 올리겠지 하고 이제 다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. 보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시 쭉 흘러내린 이 부분이 이제 그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거죠. 뭐 내려갔다 올라갔으면 아 이게 악재가 해소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선 깨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. 푸틴이 지금 러시아의 그 예비군 동원령인가요? 뭐 그거 내렸죠.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만 명 뭐 이렇게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다 지금 그 전투에 다 동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. 그러니까 그 70만 숫자도 치면 70만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만 데려갔기 때문에 그 군사력 숫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 버리니까 러시아가 군사가 이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병력 동원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한 30만 명 정도를 더 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충원하는 이 뉴스가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협상 이런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병력을 더 모아가지고 동원령 내려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섞여버리니까 판단이 또 더 어려워져 버린 거죠.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물가가 높게 잡히고 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작용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곡물이라든가 그다음 그 에너지 관련 석유, 가스 뭐 이런 쪽이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이제 병력을 더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계속 붙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기존에 이제 그 부분이 있었죠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밀어냈을 때 이제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건설 장비 쪽에 이런 데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. 이제 전쟁이 이제 협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협상은 없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확 전환이 돼버려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 현대보다는 뒤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. 도하 엔지니어링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해갖고 잘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져 버렸죠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 여전히 물가는 계속 높을 것 같고 곡물 가격은 높을 것 같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면 이제 두 가지 섞여버렸기 때문에 반등도 쉽지 않다 이렇게 돼버릴 것 같습니다. 그 많이 길었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밤에 분명히 악재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흘러내렸는데요. 국내 증시가 의외로 강했다는 겁니다. 이 미증시도 보시면 뭐 그 진작부터 급락한 게 아니고요.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다가 금리 발표 나오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들어 올렸다가 마지막에 장막판에 가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악화돼갖고 쭉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것 같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가 반등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그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.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 미증시가 그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입니다. 꼬르대로 들어 올렸어요. 잠깐만요. 이렇게 지금 말을 길게 할 게 아닌데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5분봉인데요. 갭으로 떨어졌다가 미증시 빠졌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걸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도를 줄였고요. 기관이 한 200억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습니다. 그래서 반등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 모양으로 보면 꼬리 달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최종적으로는 그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증시 반응이 나와 봐야 그 확실한 방향을 잡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악재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이 부분이 없다면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물가가 여전히 높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금 그 위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여전히 악재는 그대로 남아 있다.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
자칫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악재가 겹쳐져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. 시장이 의외로 강하게 들어올리긴 했는데 매도하는 주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. 기관이 매수해버리니까 외국인도 지금 이 환율 상태에서 팔고 가기에는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팔고 달러로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매도 주체가 별로 없으니까 안 빠지고 들어올리는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방향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악재는 살아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오늘 매매를 뭐 많은 종목을 하진 않았고요. 우림하고 뭐 한일단조하고 뭐 이렇게 그 광림하고 매매해봤는데 거의 뭐 대충 한일단조에서 손절 한번 했고요. 우림에서 수익 좀 났고 대충 이렇게 해서 본전으로 끝을 냈습니다. 우림도 지금 오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양봉으로 빼올렸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좋다면 위로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현금 100%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 이거 그 한일사를 이거 노렸는데요. 요 타이밍 때 이게 대충 한 여기가 18% 정도 될 겁니다. 이 상한가 들어갈 때 보면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.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한 20%대 갔다가 쭉 밀려가지고 18%, 17%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면 거의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올려갖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 조금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뭐뭐 하다가 그냥 뭐 아주 빠르게 올라가 버려가지고요. 그래서 오늘 그 강했던 게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곡물 곡물 가격 상승 뭐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사료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예전에 이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이 있었을 때 잠시만요. 목이 잠겨가지고요. 이때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판단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사료 관련주들이 강했고요. 그 다음 에너지 관련주는 그 이제 옛날 같으면 사료 관련주 올라갈 때 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는데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 이렇게 하면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국제유가가 거의 뭐 WTI가 82달러 정도에서 딱 그대로 있으니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 강밥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. 내일 시장도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.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해갖고 막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. 오늘 갭으로 떨어졌는데 들어올렸거든요. 특히나 뭐 이런 종목 있죠. 유신 같은 이런 종목 한 6%대로 빠졌던 것 같아요. 빠졌는데 이걸 상승으로 돌렸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쪽으로 한미 글로벌이 역시 대장인 것 같아요. 얘 들어올리면서 뒤에 따라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대장, 이건 이제 네옴시티 관련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로보티즈 여전히 강했고요. 그다음 인탑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근데 그다음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근데 시장이 불안해서 그냥 이번 타임은 매매 안 하고 그냥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.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들어갔다가 위험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다 정리했고요. 현재 현금 100%고 내일도 가능하면 뭐 단타로 짧게 그냥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건 하겠지만 적극적인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금요일이니까요. 그래서 하루 쉬고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방향이 어디로 잡힐지. 근데 지금 이 환율 상태가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. 환율이 1414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속수무책이죠. 이 연준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서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예측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.
한마디로 어렵습니다. 시장이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계속 떠들어왔지만 계속 모르겠답니다. 그래서 위험 관리하면서 저는 조금 한 발 빼서 현금 들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모두 마치고요. 생각을 마치고요.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댓글을 늦게 봤는데요. 이 휴마시스가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의미로 소액 주주들이 모여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개인적으로 댓글에 그렇게 주셨길래 이건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. 코로나가 줄어들면 이 회사의 실적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. 코로나 이전에 이 종목의 실적이 휴마시스 실적이 상당히 낮았거든요. 거의 뭐 100억대 정도 영업이익 뭐 몇억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죠. 그러니까 2,000원짜리 종목이 진단키트로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. 올랐다가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오른 상태죠.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버리게 되면 진단키트 이 회사가 다른 돌파구를 못 찾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하다. 진단키트가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엑세스바이오, 뭐 시젠 전부 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.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보면 엄청납니다. 조 단위로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립니다. 이건 코로나 끝났을 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의견 주신 건 감사하고요. 대충 이것을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